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셨나요? 양을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까지 세봤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결국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 5시에 잠들었다가 7시에 일어나야 했던 경험 있으시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미 씨, 42세 주부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도 중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잠을 못 자겠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자긴 하는데,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중독될까봐 무서워서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끊으면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에 57만 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6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서 2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만성적인 불면증이 우리 뇌에 정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뇌 전체를 씻어내듯이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거든요. 마치 밤에 청소부 아저씨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뇌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불면증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또 다른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철수 씨, 38세 회사원입니다. 이분은 승진 스트레스로 6개월간 불면증을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바쁜 시기니까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더니 회사에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되셨어요. 더 심각한 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게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4배나 더 잘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치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아요. 소음은 없어지지만 실제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봤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하고 검증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오감을 활용해서 숙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미 씨 같은 경우 처음에는 침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셨어요. TV는 켜놓고 자고 침실 불도 완전히 끄지 않고 스마트폰은 머리맡에 두고 자곤 하셨죠. 그런데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해요. 작은 빛이나 소음, 냄새에도 반응을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후각이에요. 라벤더와 카모마일 향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증가해요.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속 페달만 밟고 있던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라벤더 향을 맡고 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20% 단축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센셜 오일을 직접 피부에 바르시면 안 돼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베개 옆에 라벤더 파우치를 두거나 티슈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향만 맡는 방식으로 하세요. 카모마일 차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내요. 벤조디아제핀은 의학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촉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이 잠에 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중심부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마치 컴퓨터의 쿨링 시스템과 비슷해요. 쿨링팬이 돌아야 컴퓨터 본체 온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손발의 혈관이 확장되어야 몸 전체 온도가 적절히 내려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덜란드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자기 전에 족욕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에 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됐어요. 15분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불면증 환자에게는 정말 큰 차이예요. 족욕이 번거롭다면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수면 양말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수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실제로 미군에서 훈련 중에 언제 어디서든 10분 안에 잠들 수 있도록 개발한 기법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 만든 방법이니까 얼마나 효과적인지 상상이 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씨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 후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첫날부터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방법은 이래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그 다음에 얼굴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가슴, 배, 다리 순으로 각 부위의 근육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이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로 완전히 힘을 빼는 거예요. 마치 몸이 침대 속으로 푹 가라앉는다고 상상하면서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긴장하고 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 얼굴 근육 이완이 중요해요. 이마, 눈가, 볼, 턱 이 모든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입은 살짝 벌리고 혀는 입바닥에 편안히 놔두세요. 이 과정이 왜 효과적이냐 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교감신경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마치 자동차로 치면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가 개발한 이완 반응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혈압도 내려가고 심박수도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도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뇌가 수면을 인식하도록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장된 시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불면증이 생겨요.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잠잘 시간과 깰 시간을 몸이 헷갈리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주말에 늦잠을 자는 거예요. 평일에는 7시에 일어나다가 주말에는 11시, 12시까지 자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실제로 최근에 진료를 받으신 이지현 씨, 29세 직장인 분이에요. 이분이 선생님, 저는 주말에만 잠을 잘 자는데 일요일 밤부터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일요일 불면증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야 잠드는 시간도 일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주말에 일찍 일어나면 오후에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낮잠을 자면 안 돼요.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정 졸리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만 자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수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잠들기 전에 하는 일정한 루틴을 말해요. 마치 종교적인 의식처럼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 하면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학습을 해요. 아,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낮 동안의 활동으로 밤의 수면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잠은 밤에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의 활동이 밤의 수면에 영향을 미쳐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햇볕을 쬐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식유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곳이에요. 이 식유차 상액은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아, 이제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고 14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이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햇볕을 못 받으면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아침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체 시계가 흐려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야간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분이 계세요. 윤정아 씨 35세인데요. 이분이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권한 게 낮잠 자기 전에 암막 커튼으로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오라고 했어요. 빛 차단이 핵심이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이라도 베란다나 창가에서 햇볕을 쬐세요. 직접 피부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눈으로 빛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냥 밝은 곳에 있으면 돼요. 흐린 날씨라도 상관없어요. 실내 조명보다는 훨씬 밝거든요. 실내 조명은 보통 100에서 200 룩스 정도인데
흐린 날 야외도 1000룩스는 돼요. 우리 생체 시계를 리셋하려면 최소 1000룩스 이상의 빛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전 3, 4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상태가 가라앉으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녁 운동보다는 오후나 이른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 주 4회 30에서 4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에 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됐고요. 운동이 왜 수면에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줘요. 두 번째로는 몸의 피로감을 적절히 높여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의 시간을 늘려줘요. 서파 수면이라는 건 잠의 단계 중에서 가장 깊은 잠인데 이때 우리 몸과 뇌가 회복돼요. 성장 호르몬도 이때 많이 분비되고 기억도 정리되고 면역력도 강화돼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이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해요. 많이 자는데도 계속 졸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을 시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최소 2에서 3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또한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수면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군인 수면법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들어보는 식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미 씨의 경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신 지 한 달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7에서 8시간씩 푹 주무세요. 박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지금은 회사 동료들에게 이 방법들을 추천하고 다니세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뇌와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다시 깨워보세요. 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